안녕하세요.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연준의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 9월 18일 연방준비제도 패드는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여 4.75%에서 5% 사이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연준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금리 인하로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통화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결정은 인플레이션이 곧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노동시장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졌음을 반영합니다. 첫 금리 인하와 그 의미. 이번 인하는 2022년 초부터 2023년 중반까지 금리를 인상하던 연준이 다시금 금리를 낮추기 시작한 첫 신호입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거의 해결되었으며 이제는 실업률과 경기 둔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조치입니다. 금리 인하 결정을 두고 연준 이사 중에서도 의견이 갈렸으며 미셸 보먼은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지만 파월 의장은 더 큰 폭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의 균형. 인플레이션은 현재 연 2.5%로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근접했습니다. 유가 하락과 임대료 상승 둔화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더 안정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더 이상 물가 상승을 가장 큰 위협으로 보지 않으며 이제는 실업률과 경기 둔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4.2%로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해 초에 비해 약 1%포인트 상승했으며 기업들은 고용을 점차 줄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금리 인하는 실업률 상승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크기의 불확실성. 연준의 금리 인상 기간 동안 각 인상폭은 사전에 예고되었지만 이번 인하에서는 그 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습니다. 결정 직전까지도 시장에서는 0.25% 인하 가능성을 65%로 0.5% 인하 가능성을 35%로 보았으나 결정 하루 전에는 이 확률이 뒤집혔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여전히 더 작은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0.5%포인트 인하 발표 직후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보험 성격의 금리 인하. 파월 의장은 이번 금리 인하가 경제 둔화에 대한 사전 예방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리 인하의 효과는 경제의 몇 개월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경기 둔화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2022년 금리 인상에 늦었던 경험을 교훈 삼아 이번에는 경기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입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졌다고 강조하며 경제를 연착륙 사프트 랜딩 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강세 속의 큰 금리 인하.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할 때 노동시장은 다소 약화된 신호를 보였으나 전체 경제는 여전히 튼튼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비 회복이 예상보다 강해지면서 현재 분기의 경제 성장률은 연율 3%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강세 속에서 큰 폭의 금리 인하는 금융시장에 과도한 낙관론을 심어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이 위험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연준은 2025년 말까지 금리가 추가로 1.5%포인트 더 인하될 가능성이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완강하게 유지된다면 인하 폭을 줄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치적 위험. 2024년 대선을 앞두고 큰 폭의 금리 인하는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를 돕기 위한 연준의 조치로 비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0.25% 인하가 이루어졌다면 민주당은 트럼프의 압박에 파월 의장이 굴복했다고 비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정치적 논란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이번 결정 이후 정치적 소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연준의 이번 금리 인하는 경기 둔화와 실업률 상승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경제의 강세와 정치적 위험 요소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연준은 경기 연착륙을 목표로 하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경제 상황에 따라 그 폭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